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오늘은 여기 이 뒤에 화면을 같이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보면 AI 라이터, The Best AI Text Generator라고 돼 있잖아요. 프로미스, 약속한다고. 네, 최고의 AI 글 쓰는 걸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 AI 라이터, 이름도 AI 라이터 잘 지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aiwriter.com 이라는 사이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글을 이제 써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메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볼까요? 메뉴라는 걸 눌러보면 이렇게 아이고 밑으로 메뉴라고 하면 테스트, 피처, example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다시 닫아보고 이 프라이싱이라고 갑자기 제가 아래까지 내려봤는데, 요 사이트를 오늘 한번 쭉 보면서 이 인공지능이 글쓰기를 하는 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게 일반적인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띠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글쓰기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글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된 거죠. 인공지능으로 글을 쓴다든지 음악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그림을 영상 그다음에 사진 이런 걸 하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이게 글이 써진다라고 써면은 이제 submit a headline, 그러니까 자기 주제어를 입력하라는 거죠. 주제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잠깐 wait a minute, 잠깐 기다리면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이게 이제 절약해 준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오랜 시간 들여서 글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대신 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주제어만 입력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글 써준다 그러면서 try AI write now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인공지능 여기 쓰는 이제 화면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서 이제 너의 유니크한 그러니까 AI가 사실 이 글을 써주는 거는 AI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주장하기로는 표절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니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거를 그대로 썼다는 것도 다 자기들이 이제 체크를 해서 절대 그렇지 않게끔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AI가 글을 쓰는 거를 학습, 글 쓰는 것뿐 아니라 음악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도 같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냐에 따라서 AI가 어떻게 글을 쓰냐가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 글을 쓰냐도 글을 쓰는 이제 결과물을 결국은 그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전 세계에 수없이 많은 글들 중에 일부를 긁어 와서 다를 학습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거를 학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추출한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나름 이제 자기가 학습해서 자기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내고, 글쓰기 규칙을, 그 글쓰기 규칙대로 어떤 사람이 주제어를 입력하면 그 주제어에 대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 세계 인터넷을 긁어서 또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서 자료들을 배합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인공지능이 학습한 글 쓰는 방식, 학습에서 터득한 글 쓰는 방식,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그거 주제어, 이제 이걸 내가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입력한 주제어 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글을 이렇게 써서 이제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글이 어느 하나를 표절해서 쓰거나 이런 글은 절대로 아니게끔 자기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절이라든지 내가 어떤 걸 복사해 와서 하는 거는 사실 뭐 인공지능이 아니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글을 써내야만 그게 창의성 있는 거고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유니크하다는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건 이 창작을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직접. 그래서 다른 글들하고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글을 얘가 지금 써내는 거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쓰는 인공지능이 라이팅 봇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써있네요. 이 94.47%? 그러니까 이제 이 평균적으로 94.47%가 이게 유니크하다고 나온다. 100%는 아니라는 거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94.47%가 굉장히 유니크하다 한답니다. 이게.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write an article about 이라고 했으니 주제어를 여기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 창에다가 이 창에 여러분들이 주제어를 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주제어를 뭐라고 입력해 볼까요? 간단하게 제 learn 같은 거 해볼까요? R U N 그래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일 어드레스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get my article을 이렇게 여기 이메일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고 get my article을 입력하면 그 이제 이메일 주소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을 써서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요걸 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요거 자체는 이제 이게 맛보기도 보여주는 거죠. 맛보기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맛보기로 보여주는데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 자, 가격이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베이직하고 스탠다드하고 커스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19네요. 제일 싼 게. 좀 비싼 건 한 달에 $49. 뭐 이런 거고. 뭐 이 돈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데 뭐 이게 이 정도 돈을 내는 게 나한테는 훨씬 의미가 있다. 뭐 위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니까 이메일로 보내준 글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렇게. 그래서 판단해서 이건 이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인공지능 글 써주는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지는 뭐 제가 그런 통계나 이런 거 아직 못 봐서 이 사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서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 돈이 아깝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이 글 써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못 믿어 할 수도 있겠죠. 인공지능이 글을 써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고민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성공적으로 뭐 해보려면 조금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가 일반적인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바타를 만드는 거, 뭐 네이버에서 얼마 전에 아니죠, 꽤 됐지만 이제 이제 출시한 아바타를 만드는 서비스는 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이게 근데 이제 그것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서비스가 인기가 있게 된 게 다른 아바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진 않았는데 그 서비스들은 그동안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자기 아바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비슷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아바타가 나랑 비슷해야지 너무 다르면 조금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랬는데 네이버의 서비스는
안 비슷해도 멋있고 예쁘게 이제 아바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글쓰기, 인공지능이 글을 써주는 거에서도 어떤 걸 원하는가라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정도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게 과연 내가 돈을, 왜냐면 이게 서비스가 일정 정도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야 이게 지속 가능하잖아요. 공짜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도 이걸 할 수 있을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재미가 있든 아니면 의미가 있든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조금 사람들이 더 돈을 투자하거나 이러기 쉽진 않겠죠.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글을 써주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이런 서비스들이 아직까지 크게 대중적인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사람들이 글을 써주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하는 데서 어떤 걸 원하는가라는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본질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것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쪽을 사실은 제가 연구해서 우리가 잘 못 만들어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음악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제 사람이 썼는지 인공지능이 썼는지를 알 수 없는 이제 튜링 테스트에서도 이제 통과가 되는 정도 수준의 그런 결과물들을 사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거를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고 많이 활용 안 한다는 건, 그건 결과물에 뭐 좋다 나쁘다 하는 부분도 약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 원하는 포인트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기획해내는 능력. 그래서 이제 저는 인공지능에서 기획자들의 중요성, 그리고 기획자들이 인공지능을 공부를 해서 인공지능 산업이 훨씬 더 풍성하고 발전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 기획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 이런 커리큘럼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드려서 그런데, 하여간 오늘은 AI 라이터라고 하는 글 쓰는 그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라이터 말고도 여러 아티클로라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전에는 이게 이거보다 더 쌌던 것 같은데 아마 가격을 일부러 좀 올렸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싸면 마치 거기서 만들어낸 글하고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값어치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또 이 심리적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만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한번 개발해 놓기만 하면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지 뭐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적정 가격이라든지 그러면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게 더 중요하지 싼 가격에 대량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뭐 AI 라이터라고 하는 글 쓰는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글, 음악, 그다음에 사진, 뭐 영상 이런 걸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이 그 기획이라고 하는,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개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타겟으로 서비스 기획이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